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 라이다 센서 전문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용 교재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서 복사 및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강의를 맡은 SOS랩의 이용희 책임이고요. 현재 라이다 테크 스타트업에서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본 교육과정은 자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다 센서 및 3차원 객체인식 기술에 대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싶으신 학생, 개발자, 연구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실무자, 관리자, PM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교육과정은 총 8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자율주행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그리고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 기술이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율주행의 핵심 센서인 라이다 센서의 동작 원리와 또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객체 인식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셋을 수집, 정제, 가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라이다 객체 인식을 하는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자율주행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번 장의 학습 목표는 자율주행 기술의 정의와 단계를 알아보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구성과 요소 기술을 소개합니다. 또한 자율주행에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센서들의 장단점을 이해해보고 자율주행 최신 기술 동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국내 전장업체인 만도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데모 영상입니다. 앞서 달리고 있는 2대 오토바이가 페인트를 통해서 차선을 긋는데요. 뒤에 따라가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 차선을 인식해서 차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보행자나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 센서가 이것을 감지해서 정지를 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수준의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영상과 같이 자율주행 기술은 인지, 판단, 제어를 통해서 스스로 주행을 하는 자동차 시스템 또는 자율주행 기술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 없이도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경로를 스스로 결정해서 주행을 하고요. 또한 경로상에 있는 다양한 물체들, 건물, 가로수, 표지판과 같은 객체들을 인식함으로써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획득합니다. 또한 이러한 주변 환경들을 고려해서 적절히 대응하고 안전하게 주행을 하며 주행 과정에서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과 같은 교통법규들도 함께 준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의 기술 개발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자율주행 5단계의 레벨 5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낮은 자동화가 없는 레벨 0부터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5까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용할 때 저희가 핸들에서 손을 놓거나 또는 엑셀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뗄 수 있는 레벨 2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구현이 되고 있고요. 최근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은 자동차에서 완전히 눈을 떼고 또 마음을 놓고 자동차가 운전하는 것이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수준의 레벨 4, 레벨 5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은 국제자동차기술협회에서 분류하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낮은 단계인 레벨 0, 노 오토메이션 단계에서는 운전과 관련된 모든 조작과 모니터링 활동을 시스템의 개입 없이 운전자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레벨 1 단계에서는 차선을 유지하기 위한 조향 제어나 속도 조절을 위한 가감속 제어 등을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보조함으로써 운전자가 좀 더 편리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레벨 2 역시 자동차가 스스로 고속도로와 같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스템이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또 차선을 유지함으로써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레벨 3부터가 저희가 생각하는 본격적인 자율주행 단계인데요. 레벨 3의 경우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전하게 운전을 통제함으로써 운전자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운전을 맡기는 상황이 되고요.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나 시스템의 경고 요청이 있을 때만 운전자가 대응을 하면 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레벨 4에서는 특정 지역에서는 완전하게 자동차가 모든 상황을 통제함으로써 안전하게 주행을 하게 되는 단계이고요. 마지막 풀 오토메이션인 레벨 5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역, 모든 영역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을 함으로써 운전자는 단순히 탑승하고 있기만 하면 되는 완전한 자율주행 단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6단계에 걸친 자율주행 단계에서 현재 상용화돼서 시장에 나와 있는 단계는 레벨 2 단계이고요. 현재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레벨 4까지가 시범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 기업이 지금 화면에 보실 수 있는 테슬라와 구글의 웨이모인데요. 두 기업은 자율주행 기술을 접근하는 방식에서 또 자율주행 기술을 서비스하는 관점에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센서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직접 개인용 차량을 구매했을 때 이 차량 내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제공하고 또 주행을 보조할 수 있는 고도화된 ADAS 시스템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테슬라 차량의 데모 영상을 보시면 테슬라 차량에 달려있는 8대의 카메라에서 주변 환경을 인식함으로써 차선 정보라든가 교통 표지판의 변화 또는 앞에 있는 차량들의 움직임 등을 추적함으로써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조금 다른 관점으로 구글 웨이모로 대표되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은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를 완전히 대체함으로써 운전자 없이 주행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 애리조나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구글 웨이모의 웨이모 드라이버라는 로보택시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이 서비스를 호출하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전자가 없는 차량이 승객 앞까지 직접 오고 설정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주행을 한 다음에 승객이 내리게 되면 그 다음에 다음 승객을 태우러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벨 4 수준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운전자 없이도 자동차가 스스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현재 이르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하나 풀고 갈 건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의 자율주행 단계에서 몇 번째 단계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레벨 2입니다. 테슬라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굉장히 고도화된 주행 보조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운전자가 차량을 주시하고 있고 또 특정한 경고나 알림, 돌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이를 대처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대부분의 경우 이 책임이 운전자에 종속되기 때문에 현재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레벨 2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퀴즈인데요. 구글 웨이모의 로보택시인 웨이모 드라이버는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의 자율주행 단계에서 몇 번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레벨 4입니다. 구글 웨이모의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운전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웨이모 드라이버 시스템이 통제를 하고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운전자가 대체하는 것들이 아니라 원격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대체함으로써 운전자를 대체하는 완전한 자율주행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자율주행 시스템은 크게 클라이언트 플랫폼과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플랫폼은 차량 자체를 의미하는데요. 이 차량 안에는 주변 환경의 데이터를 얻어오기 위한 센싱 시스템,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정보로부터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기 위한 인지 시스템과 의사결정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기 위한 운영체제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화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고 또 많은 연산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부 정보들은 차량 자체에서 소화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자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고해상도, 고정밀 지도라든가 또는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는 많은 양의 데이터 또는 연산량을 차량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차량 산물통신인 VTX 기술을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다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자율주행 시스템은 다양한 기술과 서브 시스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서브 시스템은 다시 알고리즘, 클라이언트 시스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시스템에서는 감지, 인지,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클라이언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위한 알고리즘이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운영체제와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모바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에는 많은 제약사항이 존재한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오프라인 컴퓨팅이나 데이터 저장소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 요소 중에서도 자율주행이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인 4가지 요소 기술을 뽑자면 저는 센서 감지 기술, 위치 추정 기술, 객체 인지 기술, 경로 계획 및 제어 기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센서 감지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센서로부터 주변 환경 인지에 필요한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으로서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 GPS, IMU 등과 같은 다양한 센서들이 각각의 장단점을 융합함으로써 센서 조합을 통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지,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센서 시스템에서 획득한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또한 차량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아내는 위치 추정 기술, 또 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동적 객체들을 검출하고 이해하는 객체 인식 기술이 바로 이 인지 기술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인지 단계에서 파악한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목적 지점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도달하는 데 필요한 동작을 결정하고 또 차량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도출하는 경로 계획 기술, 계획된 경로에 맞춰 자율주행 자동차를 주행하기 위한 판단 및 제어 기술이 이 의사결정 기술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요소 기술 중에서 센서 기술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어떤 종류의 센서들이 사용되고 있을까요? 네, 자율주행 센서 시스템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센서들은 센서 각각의 고유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율주행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센서 퓨전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센서는 카메라 센서입니다. 카메라 센서 같은 경우에는 객체 인식 및 위치 추정에 활용되고 있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 고해상도 영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성숙한 센서 기술과 또 저렴한 비용을 통해서 실제 차량에 장착되는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스트라드 비전이라는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에서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서 도로 위에
다양한 상황들을 인식하고 있는 기술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차량들을 인식하거나 또는 차선을 인식함으로써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획득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카메라와 함께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센서는 레이더 센서입니다. 레이더 센서는 전파를 이용해서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로 눈, 비, 조명 등과 같은 외부 환경에 강건하게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잘 동작하지 않는 야간 환경이나 악천후 환경에서 카메라의 오장독을 보완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국내 비트센싱이라는 레이더 스타트업에서 보여주고 있는 데모 영상인데요. 레이더 전파를 통해서 주변 환경에서 얻어진 데이터, 거리 정보를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장애물들을 인식함으로써 안전하게 주행하는 데 필요한 알고리즘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 센서는 라이더 센서입니다. 라이더 센서는 레이더와 비슷하게 대상 물체까지의 거리와 3차원 정보를 획득하는 3D 센서인데요. 전파 대신에 레이저 빛의 신호를 이용함으로써 훨씬 더 정확하고 정밀한 3차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다는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처럼 이렇게 고해상도의 3차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카메라 센서가 대상 물체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계측하기 어려운데 반면에 라이다는 차량이 1m 앞에 떨어져 있는지 10m 앞에 떨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세 가지 설명드린 센서는 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인지하기 위한 센서였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센서는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센서인데요. 첫 번째로 가장 잘 알려진 GPS 센서가 있습니다. GPS 센서 같은 경우에는 위성 신호로부터 수신된 신호 정보를 이용해서 차량의 위치를 수집하는 센서로서 지구 어디에서든 이런 차량의 위치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는 센서입니다. 그러나 현재 GPS 센서는 약 1m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준의 오차가 차량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확하게 차선을 인식하거나 또는 차선 변경을 하거나 하기에는 부정확한 정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DGPS 기술이나 GPS RTK 같은 기술들이 최근에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GPS가 가지는 한 가지 문제점은 고층 빌딩들이 있는 도심 지역이나 또는 지하, 터널, 실내 환경에서는 위성 신호가 수신되지 않아서 GPS 신호가 끊김으로써 위치 추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자 IMU 센서라는 관성, 측정 장치가 함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IMU 센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속도, 가속도, 방향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센서로서 이러한 속도, 가속도 정보를 이용해서 차량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추정함으로써 GPS에서 신호가 끊겨서 차량의 정확한 위치가 수신되지 않을 때에도 이 IMU 센서를 통해서 위치를 인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다 정밀하게 위치를 인식하고 또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HD맵이라는 고정밀 지도가 자율주행 시스템에서는 함께 활용이 됩니다. 이 HD맵은 말 그대로 지도인데요. 저희가 기존의 내비게이션에서 활용했던 지도와 유사하지만 그 지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선의 단위라든가 현재 교통량이라든가 또는 교통 표지판의 변화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또 기존의 도심에 대해서 미리 획득된 센서 데이터들이 이 HD맵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이용하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훨씬 더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 훨씬 더 정밀하게 자신의 위치를 추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센서들은 이미 상용화된 자동차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현재 적용을 위해서 개발 중인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메라랑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형화와 상품화가 잘 되어 있어서 다양한 자동차 시스템에서 주행 보조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센서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나 다른 ATMF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비싼 비용과 아직까지는 풀어야 될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선도적으로 레벨 4, 5를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자율주행 선도 기업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채택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고해상도 영상 정보를 빠른 측정 주기로 획득할 수 있어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차선, 신호등, 교통표지판, 차량, 보행자 등을 인식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동형 센서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카메라 센서입니다. 카메라 센서는 고해상도 영상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수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영상 정보들을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센서입니다. 네, 다음 문제는요. 레이저를 이용해 정확한 3차원 거리 정보를 측정함으로써 카메라나 레이더가 동작하기 어려운 환경, 상황에서도 더욱 안전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센서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라이다 센서입니다. 저희가 이번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고해상도의 3차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함으로써 카메라나 레이더가 동작하지 않는 취약한 환경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고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동작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소개드린 이러한 센서 시스템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 추정 기술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동차가 스스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자동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아내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 추정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센서 조합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GPS 센서와 IMU 센서의 축축함법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는데요.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GPS 신호의 경우 업데이트 주기가 느리고 정확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음영 지역에서 신호가 끊김에 따라서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러한 GPS 신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카메라나 라이다로부터 들어오는 주변 환경에 대한 시각적 정보들을 기반으로 차량의 위치를 추정하는 슬램이라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 슬램이라는 기술은 주변에 있는 랜드마크들에 대한 정보들을 추출함으로써 이 랜드마크들의 위치를 기반으로 차량의 움직임을 역으로 추정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세종대왕상을 본다면 여기가 광화문 근처에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카메라나 라이다에서 들어오는 시각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차량의 위치를 추정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램 기술을 위해서는 카메라 라이다에서 들어오는 2D, 3D 연속적인 데이터로부터 특징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출된 랜드마크에 대한 특징들을 매칭시킴으로써 카메라나 라이다의 움직임 또는 차량의 움직임을 추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을 결합해서 미리 주변 환경에 대한 고정밀 지도를 만들어 놓는 ATMF 생성 기술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밀 지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던 수치 지형도와 다르게 모바일 매핑 시스템이라는 굉장히 많은 센서를 탑재한 시스템을 통해서 수집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미리 도심 환경 또는 저희가 주행하고자 하는 환경에 대한 3차원 지도를 만들어 놓는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할 때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센서 데이터와 또 미리 획득되어 있는 고정밀 지도 내에 있는 센서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더욱 정밀하게 자동차의 위치와 또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국내 모빌테크라는 고정밀 지도 제작 기업에서 다양한 센서 시스템들이 탑재된 모바일 매핑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 도로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 환경으로 만든 것인데요. 이렇게
현실과 완벽하게 똑같은 가상환경의 데이터를 미리 구축해 놓음으로써 자율주행 자동차가 당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실제 주행했을 때 들어오는 센서 데이터들과 이 지도 정보들을 잘 비교함으로써 자율주행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움직이는 다양한 동적인 객체들이나 또는 변화하는 환경들을 인식해야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다 안전하게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 인식 기술은 이렇게 변화하는 동적인 환경을 측정하고 주변 환경을 모사하는 기술인데요. 대표적으로 차량이 주행하는 환경에서 움직이고 있는 보행자, 차량, 자전거, 도로 표면이나 차선 경계, 교통 신호 등을 감지하고 인식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 정보를 바탕으로 주행에 대한 제어 방식을 계획하고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객체 인식 기술에서도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와 같은 다양한 센서와 인공지능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객체 인식 센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센서인데요. 카메라 센서는 카메라 센서에서 들어오는 고해상도 영상 정보와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의미론적 정보의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이 굉장히 발달돼서 소형화된 AI 칩에 이러한 카메라 인식 기술들이 들어가는 제품들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카메라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어떤 높은 수준의 의미론적 정보를 추론할 수는 있지만 카메라 센서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점, 즉 갑작스러운 조명 변화나 또는 굉장히 어두운 환경, 또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기 어려운 이런 한계점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센서가 동작하지 않는 이러한 환경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라이다, 레이더, HD맵 등과 같은 센서 퓨전 기술들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카메라가 동작하지 않는 환경, 또 카메라가 제공하기 어려운 정확한 거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를 추론하고 또 안전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와 유사하게 주변 환경에 움직이는 동적 개체들, 차량이나 보행자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추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라이다 기반의 객체 인식 기술 역시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 기술과 라이다 데이터셋을 통해서 고도화하려는 연구와 개발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국내 뷰론이라는 라이다 테크 스타트업에서 라이다를 이용한 자율주행을 구현한 시스템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라이다에서 들어온 3차원 정보들로부터 차선을 인식하고 주변에 있는 객체들의 움직임을 파악함으로써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한 번의 운전자 개입도 없이 안전하게 주행한 이런 시도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치 추정 기술을 통해서 차량이 현재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객체 인식 기술을 통해서 주변 환경에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된다면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예측하고 생성하는 경로 계획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탐색된 최적의 경로를 기반으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기술이 필요한데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 공도에 나와서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테스트한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단계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한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상환경상에서 이러한 알고리즘들이나 자율주행 시스템들을 미리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환경에 구축된 테스트베드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안전성이 검증된 이후에 실제 도로에 나와서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 환경을 구축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것은
안전성과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성할 수 있는 가상환경을 구축하고 실제 환경에서 어려운 실험들을 수행하는 가상환경 생성 기술이 자율주행 기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국내 스타트업인 모라이에서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실제 주행 환경을 모사하고 다양한 자율주행 시나리오를 테스트하고 있는 환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게임 화면처럼 보이는 이 가상의 3D 환경상에서 자동차가 주행을 하게 되고요. 이때 자동차에서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 센서의 데이터나 또는 라이다 센서의 데이터들도 미리 구성된 물리적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위치를 추적하거나 객체를 인식한 다음에 경로를 계획하고 실제로 차량에 필요한 제어 정보들을 주게 되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에 대한 제어 정보는 실제 자동차에 연결해서 제어 정보를 주게 되고요. 또 이렇게 실제 자동차의 핸들이 돌아가거나 엑셀러레이터나 브레이크가 밟아지게 되면 이러한 정보들이 다시 가상 환경에 있는 자동차에 반영됨으로써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이 특정한 시나리오에서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들을 판단하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율주행의 4가지 요소 기술인 센서 감지 기술, 위치 추정 기술, 객체 인식 기술, 경로 계획 및 제어 기술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4가지 기술이 전부 다 구현되게 되면 실제 다양한 환경에서 운전자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주행하게 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선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토르 드라이브라는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의 데모 영상인데요. GPS 센서가 동작하는 실외 환경뿐만 아니라 이렇게 GPS 센서의 신호가 끊기는 실내 환경에서도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또 위치를 추정함으로써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정의와 또 자율주행 기술이 구현되는 다양한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장의 마지막에는 자율주행 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수준이 얼마만큼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한 가지 지표가 바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 거리를 주행했느냐인데요. 2020년도 자료를 보면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벌써 4만 킬로를 넘게 주행을 했고요. 이때 운전자가 한 번의 개입도 없이 주행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4만 킬로라는 숫자가 조금 크게 와닿으실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서울과 부산을 60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구글의 현재 자율주행 시스템이 서울과 부산을 60번 왕복하는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로 도로에 나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논의와 또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자율주행 시스템이 우리 가까이 왔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 상용화되고 보편화되게 되면 자율주행 기술로 통해서 다양한 기대 효과들이 발생하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의 역할도 굉장히 다양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단순하게 이동순환을 하는 자동차의 역할을 넘어서 이 안에서 운전자들이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서 인식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 생활 공간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 또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것들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래하는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레벨 5에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실현되게 되면 개인 생활과 사회 전반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피로를 느끼지도 않고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일도 없으며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와 피해를 줄여서 더욱 안전한 주행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운전에 집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활용해서 개인 용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오락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생활 공간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활 공간으로 변화하게 된다면 이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들의 중요도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효율적인 운행 시스템은 단순 안전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와 대기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보다 깨끗한 미래를 실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이 도래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진 생활, 또 편리한 시스템,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한 이런 이동수단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학습 정리입니다. 이번 1장에서는 자율주행 개요, 그리고 자율주행의 요소 기술, 그리고 자율주행 센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먼저 자율주행 자동차 개요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를 알아보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성숙도를 구분하는 레벨 5라는 기술 분류 단계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알고리즘, 클라이언트 시스템,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요소 기술로 분류될 수 있는 센서 감지 기술, 위치 추정 기술, 객체 인식 기술, 경로 계획 및 제어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의 주변 환경을 인식하기 위한 다양한 센서 시스템,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의 특징들을 알아봤고요. 이런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다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